네, 이번에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과연 이재명 무죄 프로젝트를 어떻게 굴려갈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민주당 연일 국감장에서 대법원장 때리기 쇼쇼쇼를 하고 있죠. 네, 쇼쇼쇼, 뭐 낯선 용어인가요? 저희 세대는 너무너무 유명한 옛날에 없어진 TBC, 지금 JTBC 전신, 거기서 이제 후라이보이라고 별명을 이끄는 곽규석 씨가 이끄는 쇼 프로그램입니다. 네, 쇼쇼쇼입니다. 쇼쇼쇼. 대법원장 때리기, 민주당 쇼쇼쇼. 왜 그런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사법 리스크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홍보 무대, 국정감사장을 자기 홍보 무대화한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어땠어요? 침묵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한마디 하고 끝내 침묵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예, 저는 이게 침묵이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침묵,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침묵, 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 문화일보의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으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희대의 침묵은 재판 독립을 위한 사법적 금욕이다, 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서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오죠. 민병기 원내대표 등등 해서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가 주동이 돼서 사법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예,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대법원장 증원, 그 재판 소원제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이제 소원할 수 있게, 이거 문제 있다, 소원할 수 있게 해서 이 4심제로 가는 건데, 이런 것 등등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건데요. 여권 기류는 원래는 이게 대법 그 재판소원 4심제와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어떻게 3심제를 깨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걸 4심제로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게 유죄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고법에서 다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거 그대로 그냥 대법원에서 재선고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다시 판결 받아보려는 거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재명이 유리한 구도로 짜 있으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4심으로 가서 거기서 무죄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역풍이 많이 불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당 지지율 깎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깎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요. 정청래가 어저께 이게 4심제와 관련해서, 즉 재판 소원제와 관련해서 지도부 안으로 입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여론을 좀 구하는, 여론이 어떤지를 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러면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바로 하루 전에 19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니다, 4심제 추진은 당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김병기와 정청래의 이게 정보 소스가 다른 건지 아니면 철학이 다른 건지, 둘 다 철학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철학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이게 이 네트워크가 다른 건지 분명치 않은데, 어쨌든 뭔가 이 정청래는 뭔가 이게 촉수가 좀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것이 이게 12일 날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래 12일 날 고위 당정대 협의가 이제 한참 대통령과, 즉 대통령실과 당, 정확히 얘기해서는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와의 뭔가 당정 갈등의 씨앗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간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정대 회의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냐면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 지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 정부 대책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발표가 됐죠.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정치 쪽 관련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제 4심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요거를 한 거로 저는 취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역풍을 의식해서 그거를 추진하려다가 그만두려고 했던 정청래 대표가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추진해야죠. 뭐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재 결과,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대통령실은 왜 그랬을까? 뻔하죠. 예, 지금 당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것이 공직선거법 소위 이게 2심에서의 이제 무죄 판결, 이거가 대법원에서 잘못됐다. 지난 대선 6.3 대선에 한 달여 앞둔 5월 1일 날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이거 파기환송심은 그냥 대법원의 이제 심리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로 갔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결국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심리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신급제를 3급 3심에서 4심으로 바꿔가지고 무죄 판결을,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국감장에서, 법사위 국감장에서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이 4심제에 대해서 사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4심제는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말은 점잖게 했지만 반대하는 거죠. 네. 이 4심제가 되면 헌재가 제대로 버텨내지도 못합니다. 지금 해마다 이 헌법소원이 한 2천여 건씩 올라오는데요. 이게 지금 4심제가 되면요, 지금 대법원에서 한 20% 정도, 판결이 20% 정도가 올라온다고 치면 한 12,000건, 10,000건 이상이 이게 헌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5배 이상 더 큰 자료들을 전부 볼 수 있을까, 소화해낼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 보고요. 두 번째, 대법관 증언 문제인데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하는 문제. 여러분들은 뭐 많이 이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26명으로 12명이 늘어나면은 지금 26, 중에 올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1년에 4명씩 12명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12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차서 정년이 돼서, 또는 임기가 차서 7년이죠. 대법관. 차서 이게 대법관직을 내려놓는 사람이 또 한 10명이 생겨요. 그 사이에. 그럼 전체 정원 26명 중에 22명을 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사법권 장악이죠. 이건 뭐 설명해 못합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그렇게 해서 사법권 장악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네. 대장동 재판, 쌍방울 재판, 대북 송금 등등, 성남 FC 후원금, 이 모든 사건과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퇴임 전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까지 안전판을 마련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또 하나, 재판연구관이 한 100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재판연구관이 어떻게, 대법관이 늘어나면 말이죠. 거기에 부속된 재판연구관이 한 100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재판연구관 100명을 어디서 뽑습니까? 다 부장판사로부터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1심, 2심, 하급심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뜩이나 재판 지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지연된 재판은 지연된 정의다. 지연된 정의는 거절된 정의다. 이런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사법부와 선출권력 간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날이 섞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 파기환송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발언이에요. 자, 어저께 장동혁 대표가 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정권 홍위병을 늘려서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